네, 오늘 우리 시장 수요일 장에 대한 흐름은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상해종합지수도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 간밤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장 초반과 그리고 장 후반의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전반적인 증시가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시황 분석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양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황 점검과 함께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쪽에서의 수급 상황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연일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 쪽에서 매수를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좀 다른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봉투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 후에 반등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음봉 마감했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2100선은 유지를 하면서 그나마 좀 나은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죠.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했어요. 역시 음봉 마감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등락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어쨌든 음봉 마감했지 않습니까?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등락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이 있었죠. 미국 시장이 어제 역시 조금 약간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쉬어가는 듯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런 영향으로 한국 시장도 크게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역시 좋지 않았죠. 특히 파생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파생 쪽에서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았고요. 개인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개인이 많이 매수하면서 흐름 자체가 좋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개인이 매수를 하는데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만기주지 않습니까? 내일이 만기일인데요. 만기주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파생 쪽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개인들이 선물에서 매수하는 이 흐름 자체는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역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대형주가 약하면 지수가 갈 수 없겠죠. 물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수를 판단할 때는 대형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 특히 기관이 대량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 제약업종이 좋지 못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제약업종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 업종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철강금속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쪽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4대 업종 중에서 철강금속이 지금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미미해요. 결국은 이 4대 업종 중에서 3개 업종이 하락한다는 건 지수가 좋은 흐름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기전자가 약하다는 게 결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와 통신이 오늘도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기가스나 통신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어 업종이라고 흔히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지수방어 업종, 지수가 하락할 때 특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전기가스, 통신인데요. 오늘 이 통신과 전기가스가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뭐 불안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좋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도 컸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반등하는 폭도 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코스닥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은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을 때는 더 약한 흐름을 보이죠. 이게 코스닥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과도하다. 상승도 과도하고 하락도 과도하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는 오히려 더 과도하게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가 좋지 못했을 때는 더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향후에도 코스닥은 계속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가 좋을 때는 한없이 더 강하게 갈 것 같다가도 코스피가 꺾이면은 훨씬 더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하락했다고는 하지만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죠. 어쨌든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점 부분에서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약간 답답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충분히 나왔어요. 원래 예상했던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화요일 정도까지는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요일까지 나오고 오늘까지도 반등이 나왔어요. 2100선을 도달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같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수치 정도까지 비슷하게 온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시장이 정상적으로 반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충분히 도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그 기계적인 어떤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등 정도까지는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은 어쨌든 해외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의 흐름을 따라서 반등이 나왔어요. 하락할 때도 같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같이 하락했었고요. 해외 증시가 다시 멈추는 흐름을 보이니까 또 멈추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 해외 증시보다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훨씬 약했고요. 하락할 때 미국 시장이 약 7% 정도 하락했는데 한국은 10% 넘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미국이 6%를 넘어서 7% 정도 반등 나왔을 때 한국은 5% 정도 겨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은 크고 반등은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현재 한국 시장의 어떤 고유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게 현재 어떤 그 한국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게 해외 증시라는 것이죠.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한 요소라면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죠. 특히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이 오직 미국만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흐름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서 역시 추세적으로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내적인 그 여건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의 어떤 사업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미국 시장이나 이쪽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최근까지도 역사상 최고점을 다시 돌파했던 상황이고요. 다시 또 역사상 최고점에 다가서는 흐름인데 한국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흐름 이 자체는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내일 이제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 큰 등락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버티는 수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해외 증시이죠.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등락이 크게 나오면 결국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큰 등락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국 시장도 뭐 보합권에서 그렇게 아주 큰 등락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가 변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리고 어떤 나올 만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조금 약간 시장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